네,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키인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어제 결국 사퇴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결국 사퇴한 건데요. 이 문제를 비롯한 현안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노종면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네, 그 국회 상황이 워낙 이번 주에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제도 늦게까지 국회에 계셨죠? 네, 자정까지 있었습니다. 아, 어제는 일단 그 국회 대정부질문이 파행으로 끝났는데요. 네. 최상병 특검법이나 뭐 방송 3법 이런 것들이 상정이 되지는 못했는데 오늘 다시 상정을 예정하고 계신가요? 어떤가요? 네, 최상병 특검법은 오늘 상정을 추진할 거고요. 예,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에는, 네. 어, 그러니까 내일 표결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는다면 방송 관련법도 오늘 상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 건에, 그러니까 건별로 필리버스터를 하기 때문에 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되면 예, 저희가 강제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이 24시간 이후예요. 예. 그래서 오늘 필리버스터가 들어가면 내일 저희가 표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강제 종료를 시키고. 아, 예. 네네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가 제적 3분의 2거든요. 음, 180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 지금 야당들이 종료를 시킬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음, 최상병 특검법은 오늘 시작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 하더라도 내일 통과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내일 그 방송 관련법을 상정을 하면 거기에 대한 필리버스터 여하에 따라서 네. 어,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아, 필리버스터가 그렇군요. 들어오면 할 수 없게 됩니다. 아, 그런 상황이구나. 일단은 그러면은 그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네, 취임 6개월 만에 어제 기습 사퇴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탄핵을 이제 야권이 추진을 하니까 탄핵 직전에 사퇴를 한 거죠. 네. 이게 뭐 예상을 하시기는 하셨죠. 어떻게 보셨어요? 음, 충분히 예상을 했고요. 이 예. 정권의 속성이고 음, 지난해 12월 1일 이동관 당시 방통위원장이 탄핵을 앞두고 사표를 냈고 바로 네. 당일 수리가 됐잖아요. 네.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음, 지금 정권이 의도하고 있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에는 YTN 매각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동관 위원장을 사퇴시키고 김홍일 위원장 체제를 만든 것이고요. 예. 지금은 MBC 이사진 교체를 위해서 김홍일 이사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사 선임 계획안, 그러니까 앞으로 이사 교체 절차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의 계획안을 의결시키고 본인은 빠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일정이 시작이 된 거니까 음, 다음 위원장이 와서 이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릴레이, 그러니까 뭐 이어달리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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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원장을 교체해 가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방송 장악의 수순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 저는 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당시에 이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계획 의결했을 때 항의해서 음, 민주당 의원들이 그 방통위 청사를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때 뭐 분위기라든지 어떤 일이 좀 있었습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희가 오전에 9시쯤에 갔는데 10시에 전체 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그 전에 이제 방통위원장을 만나서 항의하고 예. 어 그런 무리한 위법적인 의견을 하지 말라고 요구할 생각이었는데 아예 이제 안 만나준 거죠. 국회의원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국민이라도 민원인을 어 뭐 안 들여보내면 안 들여보내는 사유라도 밝혀야 되는데 뭐 연락이 네. 안 된다, 직원이 안 나온다, 뭐 방통위에서 지침을 줬겠죠. 예. 그러다가 전체회의 끝난 다음에서야 방통위원장이 면담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혀왔습니다. 아예 그럼 음, 처음부터 그렇게 하든가. 네네. 저희가 볼 때는 그냥 국회를 무시하고 정해진 대로 하겠다. 뭐 음,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근데 뭐 그게 본질은 아니고, 음, 지금 이 정권의 무도함은 뭐 이런 사례가 아니더라도 수십 번, 수백 번 입증해낼 수 있는 거고요. 음, 다만
이 2인 체제로 또 중요한 의결을 했다는 것이고 또 앞으로도 예. 하겠다라는 뜻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음, 거죠. 음, 지금 5명 방통위원 체제가 무너지고 2인으로 가동된 지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YTN 매각 결정이 이뤄지고 또 이제 MBC 음, 이사진 교체하고 그 이전에 또 뭐 KBS, MBC 이사들 일부는 교체했고 교체하려는 시도하다가 법원에서 제동 걸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다 합치면 한 10수건이 될 거예요. 음. 이런 무리한 그런 소송전까지 간 의결만 해도 10수건이 될 겁니다. 그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어쨌든 방통위가 지금 이제 의결을 해서 후임 인사들도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 이야기가 가장 언론에선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언론 노조 활동도 이제 과거에 하셨기 때문에 캐릭터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같이 활동한 적은 없어서 네, 아, 예, 그렇죠. 사실 별 관심이 없는 인사인데 예, 이렇게 이 정권이 다시 부활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미 음, 2012년에 이진숙 씨가 MBC 그 당시에 이제 최대 주주인 정수장학회 예, 거기서 MBC 지분 매각과 관련된 회동을 하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이 들통이 났고요. 네네. MBC 재직할 때부터 MBC를 팔아치우는 부분에 관여했다는 그런 음, 의혹을 받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대전 MBC 사장할 때 여러 가지 그 노사 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고 네, 또 세월호 참사 오보, MBC 참사 오보의 보도 책임자였고, 심지어는 윤석열 그 대선 캠프에서도 축출됐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되살린다? 전 너무 몰상식적이어서 음, 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음, 하기 싫고 얘기하기도 음, 싫고요. 다만 혹시라도 이 정권이 워낙 무도하니까 뭐 방통위원장 세우겠다고 뭐 청문회에 올리면 철저하게 검증해야죠. 음, 근데 그렇게 사람이 없을까? 음, 물론 사람이 없을 법도 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도 임기가 예, 있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위법 체계에 들어와서 위법한 상황을 본인이 어, 거의 뭐 행동대장처럼 이렇게 운영해 나오다가 탄핵에 직면하고 탄핵에 직면하니까 도주성 사퇴를 해버리는 만약 이런 체계가 이 다음 위원장한테도 또 이어진다면 예, 몇 달이나 있겠습니까? 음, 그러니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른 정치적인 뜻이 있으면 원포인트로라도 불을 사르고 다음 수순을 노릴 수는 있겠다 이런 판단은 듭니다. 뭐 그런 예, 의미에서는 뭐 이진숙 씨 같은 분이 하겠다고 나설 가능성도 있겠지만 음, 글쎄요. 제가 예상컨대는 이 정권이 청문회 하는 것도 그렇게 어, 뭐 달가워하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럼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이 지금 2인 체제에 매우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네. 직무대행을 하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결국 이제 정부 내지 방통위는 뭐 MBC나 이런 공영방송들의 사장 해임 등 수순을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이제 플랜을 가동을 할 것 같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송삼법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굉장히 그 과방이나 법사위 빠르게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여당의 필리버스터 여하에 따라서 뭐 이번 임시국회에서 상정이 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렇죠. 만약에 상정 못 음, 되면 7월 임시국회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처리하면 됩니다. 음, 예, 국민의힘이 늦출 수 있는 기간은 필리버스터를 건건히 다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주일밖에 안 돼요. 다시 국회가 열리면 바로 또 네, 상정을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또 이제 문제가 방송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하더라도 새로운 국회에서 네, 하더라도 이제 다시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을 거라는 전망이 좀 대세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입법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네, 대통령 거부권을 어떤 네, 상수로 두고 네,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이게 비정상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언론에서도 그걸 너무 당연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부권은 예외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 지난 역대 대통령들도 매우 예외적으로 임기 내에 한두 번 쓸까 말까 예. 이랬는데 지금 십수권을 이미 했잖아요. 예. 그래놓고 이제는 뭐 대놓고 거부권 행사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네네. 제가 볼 때는 언론이 이걸 너무 당연시 해주기 때문이라고 봐요. 음. 질타를 해야죠. 음. 그래서 많은 언론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예. 거부권을 행사할 게 확실시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네.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예.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음. 음. 다만 이제 그 입법 활동 어떤 전략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뾰족한 수 없어요. 음. 거부권 행사는 최종 단계잖아요. 하나의 예. 법안에 대한 최종 단계이기 때문에 예.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려서 음. 거부권 행사가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도록 하는 것. 이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께 호소드리고 설득시키는 것.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음. 이런 것들 건건이 다 해당 법안 하나하나가 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것들이 누적돼서 결국은 재발등 찍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음. 그게 유일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병행하겠다는 것이고 그 네. 노력을 다 했는데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들께서 무덤덤하면 그거는 뭐 재주가 없습니다. 음.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방송이 장악된다고 외쳐본들 국민들께서 흥 해버리시면 저희가 잘못한 거죠. 음. 국정조사를 그러니까 추진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세요? 어떤 부분들? 국정조사에는 발의를 했고 저희가 본회의에서 안건 보고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건 그 자체로 국정조사는 성립됩니다. 음. 다만 현실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라는 것을 예.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위원들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한다라는. 그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안 되면은 좌초되곤 했는데 음. 그게 이제 국정조사 사안별로 여러 상임위가 걸쳐 있는 사안일 수 있잖아요. 네네.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사위도 있고 국방위도 있고 또 경찰 관련된 거니까 행안위도 있고 또 예. 대통령실 관련이니까 운영위도 있고 예. 이렇게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특위를 구성을 합니다. 음. 그럼 특위를 구성하면 여야가 특위 위원들을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예. 특위는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예. 그것 때문에 늘 자초했어요. 근데 음. 저희가 요번에 방송 관련 국정조사는 과방위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추진합니다. 그럼 예. 위원회 구성 의결 자체가 필요 없어요. 음. 그래서 저희는 국정조사를 과방위에서 하는 이 방안으로 이미 현실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예. 네. 뭐 방통위원장도 부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사퇴를 하신 상황인데? 당연하죠. 증인으로 예. 채택해서 음. 부를 거고요. 예. 저희가 하려는 국정조사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음. 그냥 부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방통위원장 탄핵을 이제 야권이 추진하고 뭐 꼼수로 사퇴를 하고 이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회도 계속 파행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언제까지 이럴 거냐는 지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법 상황을 해소할 때까지 해야죠. 예. 이게 단순히 뭐 탄핵의 횟수가 많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예. 부담입니다. 음. 민주당도 당연히 부담이에요. 그런데 위법이 발생하면 그걸 막아야 되는 그 의무, 책임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도둑이 보여요. 그러면 수사기관이 수사해야죠. 근데 자꾸 보여요. 예. 그거 부담스럽다고 수사 안 합니까? 음. 해야죠. 탄핵은 국회에 보장돼 있는 탄핵소추 권한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는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걸 회피해서 도망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 일을 했을 때 또 탄핵을 해야죠. 예. 이게 논리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음. 핵심은 과연 그들이 위법한 행위를 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는 했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주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 탄핵을 왜 하냐는 질문보다는 탄핵 사유가 맞냐는 질문이 맞는 거죠. 근데 저희는 탄핵 사유가 맞다는 점을 수도 없이 말씀드렸고 근거를 제시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못 들었던 분들이 계시면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설득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 방송 3법 중에서 이제 결국 공영방송의 어떤 이사 추천권을 좀 시민단체나 학계로도 늘리고 네. 숫자도 늘리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나 뭐 정부에서는 결국 이게 뭐 민주당과 친한 그런 사람들을 더 들어오게 하는 법안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와 아주 친한 사람들 숫자가 지금보다 줄어들 거죠. 그건 맞아요. 예, 근데 동시에 민주당과 친한 사람들의 숫자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지금 국민의힘이나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이 얘기들은 법안 내용에 대한 설명 전혀 없이 예, 그냥 자신들이 내린 최종 결론, 규정, 음, 그걸로 모든 논의를 다 덮어버리고 있어요. 음,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뭐 민주당, 친민주당 또는 예, 친민주노총, 친언론노조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이 프레임밖에 없어요. 그럼 예, 어떻게 해서 친언론노조가 되고 친민주노총이 되는지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음, 왜냐하면 그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면 말문이 막히기 때문이에요. 음, 21명으로 이사진을 구성하자고 합니다. 새 법에서는. 21명 중에 예, 5명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음, 국회는 의석 수대로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항목을 나눠서 물어보면 답을 못 해요. 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국회 추천 몫이 5이고 그건 의석 비율이다. 네, 5명이면 지금 구조로 하면 3대 2예요. 음, 지금 구조가 4대 2인데 3대 2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음, 그리고 6명의 학계 추천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6명은 방통위가 네, 다른 데도 아니고 방통위가 지정하는 학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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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의 그 학회 선택 권한이 보장돼 있는 항목이에요. 예, 여기서 민주당에 친한 사람들이 온다고요? 음, 언론 노조에 친한 사람들이 온다고요? 그럼 뭐 학계가 전부가 다 친민주당이고 친언론 노조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본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학계가 음, 전부 다 친민주당이고 친언론 노조면 정부 여당이 반성해야죠. 음, 자, 떠나서 네, 방통위가 선정하는 추천도 아니에요. 방통위가 선정하는 학계가 6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합하면 지금 벌써 11명이죠. 예, 예, 네. 여기에 4명은 각 방송사의 시청자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네, 시청자위원회, KBS, MBC 다 여야를 안배해서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예, 예, 저도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하는 YTN의 간부였습니다만, 네, 제가 문재인 정부 때 시청자위원회 참석을 해봤는데, 거기에 뭐, 전부 다 문재인 정부 친한 사람들, 그건 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음, 알고도 호도하는 겁니다. 음, 그럼 뭐 다 떠나서 KBS 시청자위원회가 지금 친민주당이에요? 네네, 말도 안 되는, 그, 하여튼 시청자위원회에서 4명 음, 합니다. 그러면 15명이죠. 네, 이제 6명 남아 있습니다. 네네, 21명 중에 15명 설명을 드렸고, 네, 나머지 6명에 대해서 가장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자, PD연합회, 예, 그다음에 기술인연합회, 예, 방송기자연합회, 이 직능단체들, 네네, 방송사를 구성하는 구성 단위에서도 추천하게 하자. 예, 방송사가 구성원들만의 것은 아니지만 음, 음, 구성원들도 주체잖아요. 음, 학교가 선생님들도 주체고 학부모도 주체고 학생도 주체이듯이. 예, 그래서 그 구성원들에게 6명의 추천 권한을 주자는 거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그다음에 PD, 기술인, 엔지니어 이런 각 세 개의
직능단체에게 대표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예. 이 부분들이 이 세계 직능단체가 결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협회원들 중에 좀 더 많은 수가 언론노조에 소속돼 있다라는 이유로 네네. 이분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이 다 친언론노조일 것이다, 음, 친민주당일 것이다. 음, 뭐 이것도 저는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음. 저희 당 내부에 네. 이런 직능단체의 선정과 관련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방향으로 음, 이미 발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음, 이사수도 많으면 숫자도 줄일 수 있다. 예. 지금보다는 늘려야 되지만 음, 21명보다는 낮출 수 있다. 음, 음. 논의 구조로 들어오면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협상할 수 있어요. 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다 21명이 전원이 다 마치 친민주당, 친언론노조가 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음,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음, 본인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21명을 숫자를 좀 낮추고 직능단체의 추천 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예. 지금처럼 일사불란하게 정권을 위해서 결사옹위할 수 있는 그런 이사진을 음, 구성할 수는 없다는 걸 알기 음, 때문에 음, 못하는 겁니다. 음, 지금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양극단을 배제하고 예. 중간을 선택하자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중간으로 들어오면 본인들이 불리하기 때문에 안 들어오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왜 안 들어오시는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그거 안 들으셔도 예. 그냥 이해 다 되실 건데 뭐하러 여쭤보십니까? 아니 거꾸로 왜 안 들어오는지가 참 아니 본인들도 이제 정권이 바뀌고 하면 뭐 정치권에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다는 거에서는 사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잖아요, 예. 논리적으로는. 네. 근데 이제 왜 안 들어오시는 왜 건지 민주당 때 아까 안 했냐는 얘기가 반복하는데 네. 민주당 때 안 만든 거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음, 민주당에서 사과도 했고 네. 사과를 했다고 비판하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음, 10번 물어보면 10번 다 그 당시 음, 민주당이 이 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평가하고 비판합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통과시키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 비판받아야 마땅하고요. 네. 근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이 지금 100만 가까이 정말 됐고,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오전에 예. 넘었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추세로 갈 거라고 보시고, 민주당은 좀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지. 20일에 청원이 올라왔잖아요. 예,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딱 반 왔습니다. 예. 앞으로 18일, 17일 남았죠? 그러니까 기한이 있군요. 예. 네, 한 달 기간의 청원인데 아직 예. 반이 좀 못 왔어요. 예. 그리고 이 속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예. 많은 사람들께 이제 점점 알려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예. 더 늘어날 것이고 문제는 서버 용량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추세대로라면 200만도 넘어요. 지금 반도 안 왔는데 100만이 넘었잖아요. 네. 그리고 계속 상승하는 추세고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이 추세가 꺾일 가능성도 있지만 제가 지금 분위기로는 꺾일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아요. 음, 그리고 지금 국회 서버 용량이 감당이 안 돼서 지금 대기자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수치가 찍히더라고요. 예, 제가 예. 어제 들어가 봤을 때 17,000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뭐 음, 지금 100만이 가까워진다, 100만이 넘었다 이러니까 국민의힘 일부 여권 사람들은 뭐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도 뭐 147만이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던데 예. 그런 식으로 몰아가기가 될 거라고 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음. 그러면은 그때 147명이었으니까 200만이 되면은 그때는 할 말이 없어지는 건가요? 그리고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 탄핵 그것이 이제 그 청원이 올라왔을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청원도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마치 무슨 그 수치 게임 하듯이 이렇게 청원전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지지 청원이 탄핵 청원보다 많았습니다. 예. 숫자가 예. 150만 대 147만이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보호하겠다는 예. 그렇게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절대적인 수치로도 그 당시를 압도할 것으로 음. 예상되고요. 아마 그렇게 될 네네.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예. 서버 용량이 충분했으면 벌써 200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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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그 예. 오후에는 이제 본회의 또 참석하실 거죠?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